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또 월요일입니다. 월요병은 던져버리시고 비트코인은 그대로고 오르지 않고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잘 버티시고 계시죠.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제가 최근에 관공서 NFT 관련 행사를 보러 간 적이 있는데 제가 가장 크게 느끼는 것들이 일반 대중들의 생각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쨌든 NFT 관련해서 제가 강의를 했던 그런 곳에서 그 프로젝트가 마무리가 됐는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보는 느낌,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를 보는 생각들이 좀 틀려졌다는 건 갈수록 피부로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공서 단체장이라는 분도 저를 처음 봤을 때와는 사뭇 다른 얼굴로 웃으시면서 반겨주시고 디지털 아트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거를 이제 민팅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는데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의식, 암호화폐의 필요성 이런 것들이 점점 바뀌어야 되겠죠. 뭐든지 처음은 다 그랬습니다. 월요일이기 때문에 제가 또 잔소리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오르지도 않고 리플은 500원 왔다 갔다 하고 업비트를 자주 보는 편은 아니에요. 그런데 뭐 지금까지는 비트코인이 상승을 하면 상승을 하고 빠지면 빠지지만 어쨌든 뭐 영상에서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비트코인의 상승은 SEC와 리플 소송이 끝나야만이 그런 암호화폐의 새로운 이벤트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제 영상을 봤던 어떤 의지에서든 암호화폐를 던지지 않았고 손절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의 신념을 믿고 지금까지 버텨왔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던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시장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뭐 다 던져버렸다면 이더리움, 비트코인, XRP가 살아남았겠습니까? 그리고 뭐 자꾸 요새 들리는 이야기가 비트코인만 살아남는다, 비트코인만 유일한 암호화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비트코인이 그 가치를 평가받기 위해선 분명히 알트코인들이 필요합니다. 알트코인이 없는 비트코인은 그 누구도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트코인 없는 비트코인은 노른자 없는 계란, 투수 없는 야구게임. 어쨌든 비트코인은 또 22,800불을 가야 되겠죠. 지금 비트코인 가격은 22,400불. 제가 영상을 만드는 시점이 7시 정도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이 송출되는 시간대 비트코인 가격이 22,800불 올라갔겠습니까? 이 자리만 지켜줘도 뭐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RSI 지표도 43이니까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30까지도 하락을 할 수 있겠죠. 그제 영상에서가 제가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자리에서 더 하락을 하게 되면 2만 불까지 빠질 수 있습니다. 혹시 단타를 노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2만 불까지는 기다리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지금 단타를 들어가서 욕심을 조금 부리지 않고 빠졌어야 되는데 살짝 물려 있습니다. 단타는 힘들어요. 단타 치지 마시고 선물 거래는 하지 마세요. 제가 단타 쳐서 물렸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실까봐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왜 빠질까요? 뭐 여러가지 이유로 빠졌다는 설명을 하는 차티스트가 있지만 어제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선물 롱 포지션을 청산했다. 그리고 지금 횡보를 하고 있다는 거는 조금 더 빼먹겠다 일 수도 있겠죠. 지금 이 자리에서 롱 포지션을 잘못 들어갔다간 다시 또 고래들에 의해서 하락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차트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리플의 오랜 파트너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 연준이 소비자 수요에 대한 고통 지점까지, 고통, 패닉, 또 뭐더라? 우울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힘든 감정들에 대한 지점까지 금리 인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 참 그지 같은 상황들이죠. 어쨌든 달러 경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달러 경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쨌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연준이 소비자 수요에 대한 고통점을 찾을 때까지 금리를 계속 인상할 것이다. 소비자 수요 둔화가 완전한 경기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면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관계자는 연준의 추가 인상은 주택과 가치, 금리에 민감한 비소비자 부분에 더 큰 고통을 의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주택 가격의 하락, 아파트 가격 하락. 미국, 일본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파트가 우리나라한테는 굉장히 좀 문제이긴 하죠. 공동주택 가격이 오를 때는 모르는데 하락을 할 때는 공동주택 소유자들이 제 생각에는 리스크가 더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전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돈이 급하신 분, 힘드신 분, 말도 안 되는 금액에 던져버리면 그 가격에 매매가 됐다는 소문이 나면 자연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그 가격에 맞춰져 버리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죠. 상가도 마찬가지죠. 상가도 집단 상가를 형성해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옆 점포가 비어버리면 상가 전체가 폐쇄된 듯한 느낌을 받기 때문에 손님들이 오지 않죠. 어쨌든 시대는 갈수록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를 넘어서 나노 개인주의라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세분화가 돼 있고 집단에 의한 협동심보다는 개개인의 이기심을 요구하는 그런 시대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의 금리, 제롬 파월의 협박, 자넷 옐런의 뻔뻔함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달러 경제는 점점 쇠퇴해지고 있고 그런 달러 경제를 믿지 못하는 개도국, 신흥국에서는 어떻게든 통화의 도구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지속적으로 나오는 미국의 협박, 미국발 뉴스, 금리 정책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인류가 받아들여야 될 자원 고갈, 그리고 식량, 기후 문제까지 인류가 해결해야 될 걱정거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니면 능력 바뀐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의 시대 여러분들 느끼시기에도 카오스적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큰 이벤트, 모든 게 디지털로 넘어오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예민한 놈이 바꾸려고 하는 이 시대가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항상 이야기 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은 참을만 하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뒤에 오는 디플레이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말하는 고통 지점은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디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미 연준은 3월과 똑같이 5월에도 0.25% 금리 인상을 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지만 0.25인지, 0.5인지, 0.75인지는 어쨌든 시장 상황을 주도 면밀하게, 치밀하게 지켜봐야 되겠죠. 어쨌든 미 연준의 금리 목표는 5.5%까지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5.5% 가는 것도 미치겠는데 5.5%를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부채 상황들을 봤을 때 부채가 많은 국가들이 그 시장을 견디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겠죠. 갈수록 계속 하락을 하는 주택 가격, 어디가 저점인지, 그리고 언제 터닝 포인트가 나올 건지, 금리를 낮춘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할까요? 불과 2년 전만 해도 집값 오르는 이유가 주택이 부족해서라고 했던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지금은 참 황당하겠어요. 결국 주택이 부족해서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달러 경제, 돈이 너무 흔했던 거죠.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이 프린팅한 6조 달러, 그 돈들을 지금 미국은 뻔뻔하게 다시 회수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지 같은 기사는 여기까지만 보시고요. 자, XRP 지갑 주소가 460만 개를 넘어섰습니다. 제 영상을 봐서 그랬을까요? 계속해서 XRP를 매수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영상뿐 아니라 지금 해외 채널도 그렇고 국내 채널도 그렇고 XRP를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제가 뭐 XRP를 거의 1년 반 정도 영상 소개를 했는데 초기에는 왜 그렇게 XRP만 이야기를 하냐, 그리고 XRP는 사기다, 리또 속이다, 그렇게 말들을 많이 하더니 지금은 뭐 그런 분들도 사라졌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채널에서 XRP에 관한 데이터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만큼 XRP의 가치를 인정하는 분들이 많아졌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왜 그럴까요? 이 음모론의 코인. 어쨌든 리플 지갑 개수가 460만 개. 그런데 리플은 SEC와 지금 소송 중인 암호화폐. 어쨌든 XRP는 법적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빠른 속도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 성장의 주된 이유는
미국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XRP 레저 기반 솔루션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 많이 쓰니까 많이 사용을 하니까 필요하니까 간편하니까 빠르니까 싸니까 소비자들은 선호한다. 특히 리플의 ODR 시스템에 대한 높은 수요 결국은 모두가 쓰게 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암호화폐에 대한 설명 중 가장 혁신적 아니면 가장 획기적인 설명이 제 느낌에는 토마스 프레이가 말했던 조만장자의 탄생은 암호화폐를 통해서 나올 것이다. 저는 가장 그 이야기가 암호화폐를 이해하고 현대 시대를 이해하는 가장 큰 설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쨌든 증가하고 있는 XRP 지갑 수는 SEC와의 소송에 대한 낙관론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대놓고 이왕이면 3월에 진입해라. 지금 가격이 좋다. 3월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합니다. 저도 뭐 뻔뻔한 거에 대해서는 뭐 타의 추정을 불허하죠. 하지만 저는 그 신념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제 신념이 맞을 겁니다. 어쨌든 하여튼 허벌나게 겁나게 여러분들은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다른 코인 타봤자 갈놈들도 아니고 그놈이 그놈, 그리고 뭐 특별히 갈 수 있는 코인도 아니고 가봤자 다시 그 자리에 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암호화폐를 통해서 가장 큰 호재를 갖고 있는 코인은 XRP 리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신념들은, 이런 생각들은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에이터 그리고 투자자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죠. 그리고 갈수록 리플을 사용하는 대중들은 많아질 것이다. 결국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지리적 경계가 없다. 공산국가, 민주국가, 사회주의 국가 그 어느 곳에서든 소비자 수요만 있다면 너무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조만장자의 탄생은 비트코인이 아닌, 이더리움이 아닌 조만장자를 만들 수 있는 암호화폐라면 단연코 저는 그게 리플 XRP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자꾸 말씀드리지만 리플이 결국 이기면 암호화 전체 산업에 매우 낙관적인 애가 될 것이다. 시총 6이지만 충분히 이더리움 정도는 가볍게 제낄 수 있다. 자,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아침 별다른 기사는 없고 비트코인은 그 자리, 여러분들 마음도 그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야기 드리지만 영상 시청과 좋아요 개수는 감동스럽습니다. 별다른 이야기가 있지도 않고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있지만 그 습관처럼 거의 중독성으로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XRP가 좀 빛을 봐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XRP란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열심히 원화채굴 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